제가 준비한 질의에 앞서서 앞에서 공교롭게도 AIDT를 교육자료로 만드는 변경하는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걸 꼭 질문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주호 장관님, 저는 역사가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유감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임으로 선택하게 했을 때 유일하게 100%로 도입한 대구에서 이 교과서 활용도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참담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이 상황을 직시하셔야지 유감을 표한다고 하시니 저도 진짜 유감스럽고요. 손효숙 증인 자문위원으로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신 일이 있어요? 교육부의 자문위원으로 하신 일 있어요? 빠르게 답해 주세요. 예, 없죠? 교육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건 없죠? 구체적으로. 예, 특별히 뭐 한 일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지난 자, 2월달에 네. 예, 자문위원회 세미나 워크숍 그때 참석하신 거? 그게 다죠? 네. 했습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기억을 살려드릴게요. 2월 9일 일요일 밤 10시 33분에 문자 보내신 거 있죠? 아, 예. 자, 이게 원래 모르는 번호로 모든 민주당 모르겠습니다. 저쪽 당 의원들 지금은 야당이 되셨지만 국민의힘 의원들까지도 문자를 보냈을 리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찬성을 했으니까.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 우리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들한테 일제히 그것도 일요일 밤 10시 반에 문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왔냐? 학부모 유권자입니다. 이렇게 하고 존경하는 의원님. 정치적 논리에 따라 AI 디지털 교과서를 거부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은 학부모를 화나게 하는 법안이니 꼭 부결시켜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문자가 일제히 왔습니다. 본인이 보냈죠? 예, 보낸 것 같습니다. 본인이 학부모였습니까? 그 당시? 아, 저는 아니죠. 학부모는 아니잖아요. 네, 학부모의- 지금 나이로 치면 예. AIDT 교과서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 당시에 2월 9일이면 오늘 자료에 보면 교육부에서 자문위원회에서 해촉한 거는 6월 1일입니다. 교육부 장관님 맞죠? 네. 그러면 그 당시 증인은 명실상부한 교육부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이거를 보낸 거예요. 본인이 학부모도 아니면서 유권자로서 2월 9일이면 본인이 자문위원이란 말입니다.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한 것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AIDT 교과서 반대하지 말라고 학부모로서 화난다고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맞죠? 장관님, 이런 일 하라고 자문위원 위촉하셨습니까? 아니 뭐 저희가 자문위원들 개개 활동을 뭐 전혀 모니터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일 하게 하시려고 원래 지금 다양한 활동들을 하신 건데 다양한 단체 이름으로 끊임없이 국민의힘에 지지하는 역할들을 계속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동영상 다 나와요. 동영상에 보면 본인께서 광화문에 태극기 집회를 가셔가지고 개몽됐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이제 알았다. 이런 얘기들을 동영상에서 하세요. 2017년, 제가 본 건 2017년에도 있더라고요. 이런 활동들을 기반해서 자문위원을 전 시켰다고 보고 그것처럼 지금 AIDT 이주호 장관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이 교과서를 하도록 이렇게 압력 문자를 우리한테 보내셨습니다. 유일하게 자문위원으로서. 자문위원으로서 보낸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차라리 자문위원으로 보내셨어야죠. 정확한 명칭이 있었고 역할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보내셨으면 차라리 우리가 답변이라도 하죠. 모르는 번호로 와가지고 학부모 유권자라고 거짓말을 하신 거잖아요. 학부모가 아니신데 지금 손주도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 아니시잖아요. 손주 1, 2학년 아니시잖아요. AIDT 대상자. 예. 아니요. 자, 그렇고요. 초등학생들이 자, 맞습니다. 총장님 네. 답변해 주세요.
예, 지금 예, 이번에 답변하겠습니다. 조치할 때 이 지금 증인이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서 수사 의뢰하셨죠? 어떻게 예, 예. 했냐면 자, 사단법인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손효숙의 딸 김은총 1인이 설립한 개인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서울시 교육청에 등록된 다수의 강사들과 전국 각지에서 방과후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강사들로 이루어졌고 자신이 사단법인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교육이사를 맡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 거고 예, 1인 개인 사업자였던 거잖아요. 예, 예.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맞죠? 이게 사실이죠? 아닙니까?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증인이 늘 집회에서 10분 이상 발표하실 때나 인터뷰를 하실 때 보면 정말 자신만만하게 아주 씩씩한 목소리로 답변하세요. 근데 본인이 한 이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지금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제가 확인된 걸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진술하셨다고 서울교대 총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죠? 저는 지난 5월 30일 이후에 제가 이렇게 자꾸 마녀 그렇게 사냥을 당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지금 저희 질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심신미약자가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지금 이해를 못했습니다. 네, 질의 전에 우리 손효숙 증인님 여기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이수영 교수님은 자리로 돌아서 앉으시고요. 네, 오늘 리바스쿨 청문회입니다. 오늘 손효숙 증인을 통해 극우정치 카르텔이 늘봄학교 매개로 공교육을 악용하여 어린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교육을 주입하고 극우 이념 세력을 조직적으로 양성해온 놀라운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곳곳에 숨어있는 극우정치 카르텔 중 이곳 민의의 전당 국회 안에도 리바스쿨과 한몸처럼 움직이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법인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 참여연이라 부르는데요. 참여연인데요.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 참여연은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 국회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하고 지정 기부금 단체로 등록하며 계획적으로 국회와 정부의 제도안까지 침투해 왔습니다. 리바스쿨과 참여연의 중심에는 손효숙 증인이 있다고 보는데 증인 참여연을 맡은 직책은 무엇이고 어떤 활동을 하셨죠? 모르시나요? 참여연을? 참여연 몰라요? 참여연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 예, 네.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 네네. 차세대 네, 미래전략연구원. 간단하게 뭐 어떤 역할을 하셨죠? 모르시나요? 혹시? 저는 거기에 특별하게 관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저희가 보니까 손효숙 리바스쿨 대표께서는 보시는 바와 참여의 자문위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셨다고 나오는데요.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부정하시는 건가요? 자문위원이었던 영상에 거. 보시면 계속 한번 영상 보시죠. 한 6년 차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참여연 정기총회에서 대표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모르시는 거예요? 예, 저는 자문위원인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모르시고 가신 거예요? 예. 직책만 자문위원으로 그냥 하고 말씀은 자문위원으로 하셨는데 그래도 제가요. 네네. 그 영상 자료가 있잖아요. 네. 아니 예. 저는 몰랐습니다. 그거를 잘. 그래서, 예. 시간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면 그리고 리바스쿨 교재가 참여연에서 독후감 공모전 지정 도서로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 리바스쿨 교재가 참여연 독후감 공모전 지정 도서로 돼 있는데 이 책을 영상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볼게요. 소리 좀 켜주세요. 내가 더 정권에게 호통을 치며 도와달라고 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을까를 먼저 생각했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알면 알수록 창조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은혜를 베푸셨. 네, 소리를 좀 켜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 책이 바로 지금 참여연에서 독후감 공모전을 했던 책인데요. 할아버지가 들려준 6.25 전쟁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지금 화면도 아이들이 이 책을 읽고 직접 쓴 독후감인데 허위투성 역사 왜곡인데요. 모르시는 거죠? 저는 그건 모릅니다. 그 네네, 책 모르실 자체는 거죠. 저희가 그 자유우파 진영에서 네네. 그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 전쟁 네네. 이야기. 네. 지금 그러면 예, 이 많이들 역사 왜곡 서로 이 부분을 추천해서, 예. 혹시 출강할 강사 있지 않습니까? 양성교재 사용하셨죠? 일본학교 강사로 할 때 강사 교재로.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예. 그냥 저희가 이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 좀 배치를 구비를 해놓은 그냥 거밖에 구비만 해놨고. 없습니다. 예. 예. 근데 보시면 증인께서 참여연에 어떤 역할을 했다고 하진 않으셨지만 참여연의 이 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사실은 모르고. 네, 더, 예.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보면은 이 책이 뭐냐면 윤석열 정부에서 니박스과 참여연 역사 왜곡 도서를 윤석열 정부 국방부가 진중문고 도서 지정하여 9,948권 혈세 1억 2천만 원을 들여서 우리 국군 장병대에도 배포를 했다는 게 문제예요. 네네. 그리고 저는 이 모르는 부분 사실입니다. 모르시고요. 예.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참여연이라는 곳이 그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참여연에서 증인께서 참여연 활동하는 증인이 참여연에서 자문위원 활동하고 계시고요. 거기에서 국방부에서 진중무 타이틀을 내세워서 포장을 해가지고 어떻게냐면 상장을 이렇게 줘요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요? 참여연 독후감 대회?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넘어가시고요. 모르는 일입니다. 이거 보면 참여연이라는 부분은 이 단순한 공모전이 아니에요. 지금 주인께서 참석하신 참여연이라는 곳이 자문위원이 그냥 보통 자문위원이 아니에요. 역사 왜곡 단체고요. 우리 국가 민주정당 국회에 침투해가지고 하셨던 그런 곳이에요. 근데 모르는 걸로 모르쇠로만 일관하면 안 되시죠. 아니, 실제로 거기에서 제가 이제 회의나 또는 세미나 있을 때 한 번씩 회원으로서 초청은 받았지만 제가 거기 자문위원인 줄은 몰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시죠, 뭐 계속. 그러면 이제 보시면 저희 다음 화면 봐주시죠. 보시면 이게 윤석열 탄핵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죠. 이게 참여연에서 했던 활동이에요. 저는 차세대 미래 전략연구원 부원장 유일기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네, 증인 이거 공익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교육 맞습니까? 참여연이라는 곳이? 아니 저는 참여연이 어떤 지위와 어떤 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참석을 하셨겠죠? 예, 그냥 거기가 사단법인이라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가 어디에 소속이 돼 있는지 이런 건 모르죠. 제가. 국회에 소속돼 있는지 모르고 들어가신 거예요? 몰랐습니다. 예. 네. 지금 그러면 참여연과 니박스쿨이 어떻게 한 몸인지 한번 볼게요.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손효숙 증인은 니박스쿨 대표이자 참여연의 자문위원이시고요. 김주서 한국학중앙연구 이사장은 니박스쿨 학교장이자 참여연 발기인견 공동대표입니다. 정택환은 니박스쿨 공동 강사이자 늘봄학교 개입을 시도했고 참여연 발기인견 사무총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뭐 이름만 다를 뿐 거의 똑같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전혀 몰랐다고 지금 발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역사관, 애국대 역사관 구구인정을 주입하는 게 똑같은데. 그렇다고 제가 참여연을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죠. 자기가 소속된 걸 알아야. 아니, 저는 말씀드리지만 제가 거기 네, 회원으로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화면 봐주시죠. 예. 2025년 참여연 사업계획서를 보면 국회 사무처로 제출된 2025년 참여연 사업계획서입니다. 자성군 양성에 대해 니박스쿨과 함께 공동으로 인정교육 프로그램을 계획을 분명히 하셨어요. 보시면 니박스쿨이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래도 모르시는가요? 저는 그 사업 계획서를 제가 작성한 것도 아니고 그럼 모르겠습니다. 누가 밑에서 하셨어요? 누가 하셨네 그러면? 아니 저는 거기 여기다 아무런 임원도 아니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 단체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예. 뭐 저희한테 이제 이 청년들 뭐 쇼츠 제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용역비로 지원해주고 한 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이 리박스쿨과 뜻을 같이 한다고 해서 예,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죠. 근데 거기 내부에 어떤 행사를 하고 있으면 어떤 계획서를 냈는지 이런 건 제가 모릅니다. 네, 정월 의원님. 네. 네, 네. 네. 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저도 처음 이제 접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조금 더 면밀히 좀 살펴보고요. 그런 의혹이 확인되면 당연히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손효숙 대표님이 그 탄핵 반대 뭐 그런 현장에도 종종 나가셨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현장 거기 나가셨어요? 저희가 뭐 토요일 광화문 집회 뭐 이런 곳에는 가끔 시간 날 때 나가죠. 그러면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겠군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지난 한 달 넘게 지냈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이제 상황인지도 탄핵을 모르겠습니다. 반대하셨으니까 그 일관된 그 논리로 보면 지금 이제 재구속에 대해서는 뭐 어떤 평가를 하세요? 뭐 적법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부당하다는 겁니까? 아,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을 그렇게 네.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여기서 꼭 발표를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런 현장을 종종 나가시고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는데 뭐 답변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네. 네, 다음은 고민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효숙 씨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짧게 해주십시오. 네. 네. 그 증인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제가 나중에 뭐 그러면 동영상도 공개할 텐데 너무 말짱하게 격렬하게 집회에서 발언하고 뭐 인터뷰하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서 지금 이 중차대한 이 시점에 명확하게 진실이 밝혀야 되는데 모르겠다 그러고 뭐 답변도 안 하고 저희 지금 질의 시간에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위원장님께서 한 번 더 명확하게 제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좀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손효숙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녀 사냥 당하는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해명하실 거 있으면 국민께 해명하고 진실 여부에 지금까지 어떤 철학을 갖고 지금까지 행동해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이념과 철학에 대해서도 국민께 당당히 말씀 주세요. 초등학생들에게 이념을 가르치시면서 왜 지금 국회와 국민들 앞에서는 그 이념과 논리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요하진 않겠지만 당당하게 이런 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은 정말 억울하다. 그럼 해명하십시오. 아시겠죠? 네. 네네. 자, 다음은 고민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신미약이라 답변하기 어렵다. 그 말을 듣고 있는 제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지금 손효숙 대표가 지금까지 한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 어린이와 학생들, 청년들, 어르신들까지 정신을 피폐하게 했는지 제가 하나하나 따져 묻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 보시죠. 손효숙 대표의 인터뷰예요. 본인이 했던 말입니다. 역사를 왜곡하려 했다는 올가미에 갇혀 있다. 지금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본인은 역사를 왜곡한 바가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저는 왜곡한 바 둘째, 없습니다. 극우 세력으로 몰아간 것은 마녀 사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했던 행동들이 극우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역사적 정통성을 가치? 얘기했을 예, 뿐이다. 그것을 알겠습니다. 그것을 지향하고 그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역사적 정통성을 얘기했을 뿐이다라는 네. 거 제가 똑똑하게 기억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죠. 이거 아시죠? 구띠 플랜 주자구 100 프로젝트.
이게 뭡니까? 2020년? 어떤 뜻입니까, 이게? 구국의 띠를 잇는 플랜? 네. 예, 본인이 그런 만드셔서 뜻인 것 알기는 같습니다. 하시군요. 네.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구국의 띠잇기, 주민 밀착 자립형 구국 활동과 100명 육성. 이런 프로젝트를 리박스쿨이 진행을 하셨죠. 진행한 적 없습니다. 계획입니다. 아, 계획만 세우고 예. 실행은 안 했다. 예. 언제 하셨습니까, 계획은? 2020년 네. 그때 정도로 기억합니다. 심지어 강사가 EBS 이사님이시네요. EBS 이사님? 네, 조형곤. 맞죠? 아, 예, 강사는 모릅니까? 강사는 많이 계셨죠. 아까 말씀하신 김주성. 자, 그러면 네, 뭐 해당 그런 분도 강의에서 계셨고. 어떤 내용들이 발표가 됐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음 장 보여주시죠. 결국 그날의 강연에서 결론은 이겁니다. 리빌딩. 대한민국을 새롭게 개조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내용들을 하셨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5.18 유공자는 투명화시킨다. DJ 노무현 재단은 자유국민재단, 자유재단 이런 것들로 바꾸고 세월호 우상화는 붕괴시킨다. 여가부는 노인가족부로 바꾸고 언론노조는 자유언론인협회로 기업에 있는 각종 위원회는 좌익 적폐 세력이니 전향시키거나 제거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처음 들어보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처음 들어본다. 예, 제가 작성한 내용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게 리박스쿨 그 하나빌딩 802호에서 벌어졌던 일이네요. 구티 플랜이 뭔지는 아시는데 예. 제가 보여드린 이 문건은 처음 본다. 예. 왜냐하면 저희 그러면 이게 리박스쿨 누가 사무실에는 만들었을까요? 공유 사무실로서 여러 단체가 같이 쓰고 있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어떤 문건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노상원 수첩 얘기 많이 하죠. 거기에 야당 의원들을 제거 대상으로 올려놓은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리박스쿨에서는 2020년에서도 전향시키거나 그게 안 되면 제거한다. 이런 말 아무렇지도 않게 썼던 겁니다. 제가 무슨 손효숙 능력이 있어서 씨가 사람들을 있었던 그 제거하겠습니까? 손효숙 씨가 있었던 그 단체에서. 내가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다음 문서 보여주시죠. 자, 역사를 왜곡하는 올가미에 갇혀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 5.18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는 내용 들어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4.19 민주이념도 계승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의 정통성을 그대로 다 교육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죠? 그러면 임시정부의 법통도 인정하고 민주화, 민주 개념 이런 것들도 계승해야 된다는 거에 동의하시고.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모든 정치인들이 다음에 개헌이 된다면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동의하십니까? 안 발표를 합니까? 드려야 됩니까? 네. 증인으로 나오셨으니까요. 이게 놀러 온 거 아니에요. 5.18 제가- 정신 수록하는 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안 합니까? 저는 그것을 수록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예를 다시 복권시켜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어려운 일이 되었죠. 명예를 복권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물었습니다. 예, 그건 제 생각을 그렇게 물어야 될 이유가 그럼 있으신가요? 여기 왜 나왔습니까? 예, 저는 답변하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이미 오래전 명예를 2020년에 회복하는 있었던 거에 동의하냐 안 하냐고요. 제가 그게 그렇게 답변을 해야 어렵습니까? 됩니까? 그건 저희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위원장님 의원님. 잠깐 멈춰 주십시오. 잠시 멈춰주세요. 그리고 답변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를 계속 말씀하셔서 그러면 여기 우리 왜 합니까? 그 손윤숙 대표님의 여러 가지 자료와 그 몸담고 있는 리박스쿨 속에서 나온 자료를 지금 근거로 제시를 하잖아요.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 손윤숙 대표가 몸담고 있는 단체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손윤숙 대표께서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증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진행해 주세요. 손윤숙 씨가 1차, 2차, 3차도 아마 참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해당 TF 자료에 보면 손윤숙이라는 이름 석자가 버젓이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서 뭐랬냐? 전두환 명예회복을 위한 TF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가서 전두환 명예회복 하지 맙시다라는 걸 주장하려고 여기 들어가셨나요? 예,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들 그것은 우리 개인들, 국민 주권자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전두환 명예회복에 대해서 동의하냐 안 하냐고요? 지금은 어렵죠. 동의하지 않는다? 예. 그럼 학살자로 인정합니까? 네? 학살자라고 인정합니까? 학살자로 인정하느냐고요? 한번 질의는 끝나고 왔습니다. 무슨 말씀을 5.18 하시는 광주 거예요? 민주화운동 때 수많은 국민들이 무고하게 희생했던 희생시켰던 그 당사자임을 인정하냐고요? 예, 제가 역사 전문가도 아니고 역사 아니 학자도 손윤숙이라는 아닙니다.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 내부 문건 회의에 전두환 명예회복 TF를 만드셨잖아요. 그 TF 만든 것도 저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벌써 언제적 일이고 저희들이 자, 무슨 여러분, 회의를 하든지 1차 그건 개인 회의엔 시민들이 5명밖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2차 회의는 6명밖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명의 회의도 아닌데 이거를 기억 못한다. 대한민국 역사 바로 세우기 대표가 아니에요. 저는 대한민국 역사 지킴이 대표입니다. 네, 국민정의님, 네, 저기 전두환 학살 부분에 대해서 예. 아니 그 간단한 질문을 답변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많은 국민들이 예. 이미 판단이 섰을 거라 봅니다만은 그렇게 자신도 없으면서 무슨 아이들 사상 교육을 시키세요. 됐습니다. 그리고 김민정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네,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참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청문회를 하는 목적이 늘봉 교육에 대해서 뭐 소위 위원장님의 말씀은 구구 사상의 침투를 노렸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이것이 뭐 정치적으로 댓글과 연관되어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만약에 그런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청문회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상 금정을 한 자리는 저는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것을 일일이 뭐 공직자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뭐 위헌적인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얼마든지 검증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모든 역사적인 사실이나 역사적인 해석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일일이 일 개인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것에 대해서 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청문회 자리에서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의심이 있습니다. 네, 김민정 의원님. 저도 처음에는 늘봄, 즉 교육에만 관련되어 있는 리박스쿨에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엄청난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교육위 안에서만 청문회할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두환에 대해서 계속 물어봤던 이유는 이 해당 리박스쿨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내부 문건에 보면 전두환의 명예회복을 추진하기 위한 TF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 안에 참석자로 손윤숙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문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하려는 것이지 저분의 사상을 검증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저도 국민의 개인의 사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지만 지금 오늘 손윤숙 대표는 늘봄 학교의 극우 사상을 침투시키려다는 의혹을 갖고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러면 지금 간단한 질문, 살인마 전두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 이 기본적인 질문에도 답변을 못하는데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저런 사상을 갖고 있는 그 손윤숙 대표의 리박스쿨이 학교를 다 침투해서 아이들 사상 교육을 시켰다고 하면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만약에 손 대표가 이 자리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고 나는 그런 교육 안 시켰다. 그러면 학부모님들도 상당히 안심하겠죠. 근데 저런 어정쩡한 자세를 보이고 아직도 극우적인 성향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우리 학교의 학부모님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큰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낱낱이 밝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교육위원회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의사진행 발언 그만하시죠. 네, 1분만 하시죠. 아니 개인 사상 검증이라니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요.
애국 시민 중 시민활동가 선발 NGO 20개 창립 이런 목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게 열 몇 개의 단체들이 협력단체로 지속적으로 지금 모여서 뭔가를 계속 해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역사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물어보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여튼 뭐 여야 의원님들끼리 우리 논쟁할 사항은 아니고요. 하여튼 이제 아까 그 김민정 의원님은 이제 사상의 자유라는 헌법적인 가치를 최대한 존중하자라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네 순천갑 김문수 의원입니다. 그 손효숙 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리박스쿨 강의에 요 책자가 사용된 적이 있죠.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 예, 저희 추천 도서입니다. 네, 아까 정으로 의원님이 그 예시했던 그 책과 아마 같은 출판사가 보담 출판사예요. 뭐 같거나 비슷한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책 내용 중에 이승만 국가 헌정 질서 파괴한 사안을 옹호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절대 학생들에게 가르쳐서는 안 될 그런 헌정을 파괴하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 폭력 민간인 학살 여순 사건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예. 여기에 반란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책에요. 지금 여순 사건 특별법에 의해서 반란이라는 표기를 법에 의해서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 어릴 예. 때는 여순 반란이라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여순 사건 법에 의해서 그 표기를 쓰면 안 되는데 요 책자에 민간인을 학살한 이승만 정권 시절이에요. 이 사건을 반란이라고 여전히 표기되어 있는 것을 쓰고 있고 두 번째는 그 반민족 반국가 친일 경찰들을 재기용하는 것을 옹호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무기징역을 살거나 사형을 당해야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을 경찰들을 재기용했는데 그거를 잘했다고 옹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회 표결 원칙을 파괴한 4.4.5.2 삼선 개헌 사건이라고 아세요? 들어봤습니까? 예, 들어봤죠. 요 조작 사건을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자유와 풍요의 기반이 되었다. 이승만이 재집권을 해서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3.15 부정선거 책임자를 대통령 이승만이 아니고 부통령 때문이었다라는 또 내용이 들어 있어요. 자, 요 네 가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 표기가 그대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에 기재된 내용을 제가 다 알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그 책은 저희가 아까 6.25 이야기와 또 이 건국 대통령 이야기는 저희 자유우파 진영에서 주로 이제 읽어도 좋다라고 하는 추천 도서로 그렇게 제공을 하거나 또는 추천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제가 네. 예, 답변을 해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능력이 없거나 또 자기 책임을 방기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교육 활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육 관련 전문성이 본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의 경력 중에 어떤 경력이 있어요?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관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네, 거기에서 교육 관련된 본인의 경력이 어떤 게 있었죠? 예, 저는 공무원 근무하던 시절에 공무원 교육원의 교수요원으로 한 4년 근무했던 경험이 있고요. 또 이후에는 어떤 공무원? 우체국장 출신이죠? 예, 우체국이지만 저는 뭐 아니 우체국에서 몇 년 근무했습니까? 저는 40년 근무했습니다. 네, 그런데 교육 전문가예요? 아니요, 우체국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교육에 이제 경력을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4.4.5.2 개헌 사건을 지금 요즘 어린 학생들이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혹시 본인도 또 잘못 이승만 대통령이 이 헌법에 삼선 개헌이 금지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삼선 개헌을 할 수 있도록 개헌을 합니다. 그래서 재적 의원이 203명인데 여기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 개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필 135명이 찬성 투표를 한 거예요. 한 명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203명을 3분의 2로 수치로 나눠보니까 135.33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 반올림하면 네. 136명이 되니까 136명이 찬성한 거나 마찬가지로 이걸 통과한 걸로 합시다. 그래서 헌법을 바꿔버리고 그리고 나서 삼선을 한 다음에 당선이 됩니다. 이런 헌법 파괴 행위를 한 거예요. 이런 내용 이거 잘못됐다고 해야 되겠죠? 헌법 파괴 행위라고 봐야 되겠죠? 그는 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헌법 파괴 행위가 아니다 이거죠. 예, 그 부분은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윤석열 어렵습니다. 대통령 내란 계엄 행위에 대해서도 그러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헌법 파괴인데. 자,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과거에 이 이승만 독재 정권의 이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줘야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이런 내란 계엄을 한 최종 확정은 아직 안 됐지만 그래서 탄핵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교육을 해야 되는데 손효숙 대표와 같이 이런 게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어린 학생들한테 속이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재발된다고 보고 있고 교육 전문가가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교육부 장관님, 네. 4.4.5 사건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말씀하신 취지대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 뭐 편향된 그 역사 교육에 대해서는 좀 정부가 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런 교재를 가지고 저렇게 교육정책 자문관까지 자격증을 가지고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가르칠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뭐 교육정책 전문관 제도를 통해서 한 120분 넘는 분들의 그 다양한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이렇게 교육정책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예, 뭐 장관님, 특히 그래서 이제 교육부 편향된 장관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네네. 엄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저 본인도 이 책 다 못 봤다고 하고 또 장관님도 그 많은 자문위원들을 다 못. 그럼 누가 이거를 도대체 막을 수가 있고 누가 이걸 체크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뭐 저희들을 보고 하라는. 앞으로 앞으로 그 교육정책 자문관의 그 선임의 과정에서도 좀 절차적인 부분을 좀 많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정지역 국회의원 김준혁입니다. 오늘도 먼저 말씀드리지만 제가 역사 전공자 출신으로 대학 교수하다가 국회 와서 교육위원 하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손효숙 증인 좀 나와주시죠. 우리 손효숙 증인이 앞서 고민정 의원께서 전두환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질의가 있었을 때 일체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개인의 어떤 표현의 자유다, 혹은 본인 마녀 사장이다. 근 한 달 동안 언론에 집중 조명되면서 아마 본인이 굉장히 개인적인 고통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저도 지난 총선 때 제가 역사 유튜브에서 친일파들에 대해서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언론들이 짜집기를 해서 굉장히 조작돼서 마치 제가 엄청난 잘못을 한 것처럼 엄청난 공격을 받았었어요. 그때 저도 고생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한 내용들이 단 한 가지도 역사적 사실과 어긋남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공격했던 수많은 언론과 사람들, 지금도 편집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공격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 자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손효숙 대표가 한 발언들이 그것이 역사 정의에 맞느냐?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헌법적 가치에 맞느냐?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서 계시는 겁니다. 자,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끊어주시고. 자, 영상 틀어주세요. 왜 영상 안 나오죠? 소리 다시. 저희가 하고 있는 역사교육, 이승만을 바로 알리고 박정희를 바로 알리고 최근에는 이제 전두환 명예회복까지 이렇게 알리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술을 공유하는 그런 공부가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리막스쿨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무료로 저희가 제공을 할 테니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오셔서 공부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유와 연대라는 단체 출범식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본인 맞죠? 네, 맞습니다. 예, 본인이 전두환 바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떤 것 때문에 어떻게 전두환을 바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국가가 5.18 내란과 관련해서 5.18 학살과 관련해서 했던 그 범죄인 전두환이 잘했다는 겁니까? 저희 애국 현장에서는 이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잠깐 계십시오. 수많은 국민들을 학살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애국입니까? 대통령마다 공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마다 공과가 있는데, 그런데 수많은 무고한 국민들을 학살하는 게 애국이냐고요? 그것이 전두환의 공입니까? 수많은 국민을 학살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박스쿨이 청문회를 여기서 개최를 하는 겁니다. 바로 손효숙 같은 반애국자가 학살자를 옹호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잘못된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역사 교육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손효숙 씨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본인은 마녀 사냥이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의원님, 제가 공직자도 아니고 제가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교육자도 아닙니다. 저는 일개 시민으로서 자, 그런 이야기를 애국 들을 이유가 시민으로서 없습니다. 일개 시민이 저렇게 전두환 옹호운동, 혹시 이승만 정부 시기에 있었던 국민방위군 사건 아십니까? 거창 양민 학살 사건 알고 계십니까? 박정희 시대에 있었던 사법살인들, 정말 8분의 인혁당 재건이 무고한 사람들 대법원에 사형 판결하고 8시간 만에 사형시킨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탄압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로 명확하게 역사적 평가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효숙 씨는 조금 전에 저 언급에서 여론전해야 된다, 스마트폰 보급해야 된다, 무료로 나눠주겠다, 스마트폰 무료로 나눠줄 돈 그건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떤 손효숙 씨가 이야기하는 애국 세력이 준 것입니까? 그리고 왜 여론전을 하는 것입니까? 아까 그 그 영상에서 여론전이라는 제가 게 도대체 스마트폰 뭐예요? 나눠준다는 얘기 안 했는 것 같은데요. 저 영상 아까 안 보셨어요? 제가 스마트폰 무료로 나눠준다는 얘기 안 한 것 같습니다. 교육한다고 하셨잖아요. 스마트폰 이용법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자, 손효숙 씨,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어떤 여론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기술을 공유한다, 스마트폰 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 도대체 어떤 여론전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론전이라 하면 진보 보수가 몰아보는 진영의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전두환이 학살자가 아니라 전두환은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신 건가요? 저는 그런 얘기할 생각도 없고요. 제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야 되는 자, 중요한 사람도 아닙니다. 중요한. 자, 다시 잠깐 계시고요. 장관,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제가 이 책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 책이 바로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이 추천사를 쓴 책이고
손효숙 씨하고 아주 가까운 조윤희 씨가 대표로 있는 대한민국 교원조합에서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은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뉴라이트 사상의 총화입니다. 일제 식민 지배를 갖다가 미화하는 수준의 단계를 넘어섰어요. 이런 책들이 보급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 부정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리박스쿨과 연계되어 있는 대한민국 교원조합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김주성 씨는 리박스쿨에 표 하나 좀 올려줘 보세요. 리박스쿨에 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박스쿨 정치학교장이에요. 리박스쿨 정치학교장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책 서문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과연 온당한가? 손혁수 대표님, 공감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들과 간담회 자리 마련할 테니까 그 자리에 한번 가보실래요? 그래서 이 말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신 있어요? 아니요, 저는 제가 그리고 예, 내가 이런 말씀 처음 드리는데 예, 지금 전두환 명예회복을 하자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5.18 광주와 민주화운동 때 징역 10년 언도받고 징역살이 했고요. 박정희 때 유신반대 투쟁으로 감옥 갔다 왔어요. 저도 희생자 가족이에요. 어떻게 이런 모렴치한 발언을 하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생각, 극우적인 생각에 대해서 또 이런 파장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5.18 광주와 민주화운동 유족들과 또 민주진영의 인사들에게 사과하실 용이 있습니까? 예, 제 발언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피해자와 희생자가 지금 생존해 가고 계세요. 예, 근데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희생된 분들 앞에서 전두환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말씀 광주에서 한번 해보실래요? 자리 마련해 드릴게요. 자신 있습니까? 제가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까, 과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영향력이 없는데 어떻게 국회 청문회 이 자리에 쓰게 됐습니까? 그러면 저는 제가 손 대표님이라면 당시에는 몰랐어도 이런 파장이 일어나고 국민들에게, 저는 이 무리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본인의 사상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가 안 맞았다면 저는 사과 한 번쯤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본인의 소신을 내가 뭐 꺾으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 피해자가 지금 생존해 계세요. 오늘 이 발언은 정말 많은 국민들이 우라통이 터지고 엄청난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정말 커다란 문제성이 있는 발언입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발언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전두환 명예회복에 관심이 있다고 한 것은 우리 회원들이 일부 그런 일에 같이 의논을 해보자고 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자리를 마련하고는 했지만 그것도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 아니, 23년이면은 아까 영상에서 이렇게 나와서 하여튼 저는 예. 손 대표님 그런데 정말 그걸 기회를 지금 드리려고 좀, 저가 손 제 대표님도 사상에 이제 대해서 무슨- 시민으로서 거리를 다니셔야 되고 공공버스도 타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정말 저는 지혜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대한민국 앞으로 살아가실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에 뉴스타파 잠입 취재한 그 젊은 청년 여기자한테 당했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마음이 아픈데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오늘 질의 마지막 오전 질의로 박성준 의원님 질의하고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서울 중구성동구의 박성준 의원입니다. 이주호 장관님. 네. 아니, 손혜숙 대표님 좀 앞에 나와 계세요. 네, 장관 이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이 이제 어떻게 임명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이 손혜숙 대표가 2024년 6월에 교육부 장관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됐다라는 게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손혜숙 대표 지금 발언하는 걸 보면서
교육부가 이렇게 허술한 겁니까? 예, 저희가 뭐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 교육정책자문위원회가 한 120분 이상의 분들을 아니 그 현장에서 모셔서 좀 다양한 그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이제 우리 장관님 기구로 그러면 저 생각하고 손익수 대표는 있습니다. 전혀 네,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 그 밑에 있던 이수정 정책자문관이 추천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저는 수준이 너무 떨어져요. 여기 교육부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교육정책자문위원회에 활동을 합니까? 그리고 손익수 대표, 정치적 영향력이 하나도 없다고 했죠, 지금. 하나도 없어요? 진짜? 제가 볼 때는 손 대표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막강했어요. 그리고 가진 자산에 비해서 너무 많은 대우를 받고 살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볼까요? 오늘 보니까 역사 교육을 할 능력도 안 되고 역사 교육을 만들 단체도 안 되고 그런 실력도 안 되는 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리박스콜 대한민국 역사 지킴이 대표를 역임했고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 설립해가지고 회장까지 역임했고 사단법인 YMCA 학교 사랑 연합 대표를 했고 글로리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했고 국가교육개혁협의회 공동대표를 했고 우남 네트워크 공동대표를 했어요. 이 정도면 한국 극우파 진영의 여성 대표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효숙 대표와 정치인들이 가깝게 지내고 싶었던 거고 교육부 정책자문위원까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영향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극우단체 가서 연설하고 정치인들 손잡고 극우단체에 있는 사람들과 연대를 했던 것이죠. 아닙니까? 극우단체라고 하시지 말고 자유우파 진영의 네, 그렇게 단체들이라고 얘기하세요. 하시면 좋을 것 자유우파. 같습니다. 제가 하나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손혁수 대표가 2017년도에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 창립총회를 했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 애국 시상식을 해요. 애국 시상식. 2017년 12월에 누구를 애국자 시상을 한 줄 아세요? 기억나세요? 기억이 없어요, 아예? 김상진이라고 자유연대 사무총장을 시상을 했더군요. 이분도 애국 시민입니까? 극우파 아니에요? 김상진 자유연대? 아스팔트 극우파였죠. 저희는 이런 다 애국 사람들과 시민이라고 부릅니다. 야, 그렇게 시민으로 생각하시고 예. 연대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손익수 대표 지난 대선 때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지난 대선 때 네. 김문수 후보하고 연대됐던 분 아니에요? 손익수 대표는? 저는 김문수 후보님을 평소에 존경하고 예. 예,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은 하죠. 그렇지만 그분하고 저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존경하는 것만 하고 관계는 전혀 없습니까? 네. 김문수 후보 전혀 몰라요? 애국 진영에서 저는 그분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모르냐고요. 개인적으로는 모르죠. 개인적으로 몰라요? 예.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위증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인데 손효숙 대표가 2018년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 주최 행사에 김문수가 당시 등장해요. 김문수가 이때는 풍찬 노숙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극우파 전선의 전위부대의 선봉장으로서 김문수 씨가 나서요. 근데 그 터전이 어디냐면 손효숙 대표가 있는 프리덤 칼리지라든가 극우파에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는 데 있어서의 그 터전을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2018년 11월, 10월에 손 대표가 이끄는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 2020년 총선 필승 선거 입문 정치교실 1기 수강생 모집을 하는데 거기에 김문수 전 후보가 정치인의 길이라고 해서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놀던 분을 우파 진영의 정치 강사 대비시키고 정치 선봉장으로 만드는 터전이 여기에요. 그런데 전혀 몰라요? 제가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분을 존경하고 아니 지금 모른다고 했었잖아요. 전혀 개인적인 인연이 없다면서요. 아니, 개인적인 건 없죠. 그분이 애국 진영에 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쩌다 마주칠 수도 있고 아니 또 어쩌다 마주치는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보면 프리덤 칼리지의 기고문도 쓰면서 실질적으로 손효숙 대표가 단체를 이끄는 데 있어서 김문 씨가 역할을 하는 거고 이건 뭐냐면 손효숙 씨가 하고 있는 단체에서 자유필승 선거학교 교육생 모집을 해요. 2020년에. 총선 개입을 하기 위해서 리박스쿨 중심으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다고요.
이미 정치 활동을 손효숙 대표는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시민단체를 넘어서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극우파 진영이죠. 그들과 손을 잡고 정치에 행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손효숙 대표가 이런 직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직함들은 저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서로 단체를 만들고 조직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할게요. 우남 네트워크의 김인성 씨 알아요, 몰라요? 우남 네트워크에 우남 네트워크 대표였죠. 제가 우남 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인성 씨 몰라요? 알죠. 잘 알죠. 김인성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김민전 의원하고 리바스쿨 협력단체 간부 김정현 트루스코리아 우남 네트워크 김인성 윤석열 백골단 조직했던 사람이에요. 국회 소통관에서. 저는 그건 모릅니다. 제가 그분을 알긴 하지만 그런 활동을 한지는 저는 모릅니다. 리바스쿨 우남 네트워크 백골단 운영진 이런 사람들이 다 등장해서 국회에서 백골단 운영해서 선전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백골단이 뭐가 문제가 있었나요? 장관님 수준이 이 정도예요. 저 사람 지금 가장하고 있어요. 가장 연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의 사람들이 리박스쿨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추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 터전이 된 거예요. 지금 연결고리에 손효숙이라는 여성 대표가 중심이 돼서 두 단체들 만들어가고 국회까지 지금 기자회견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다 폭풍 터전이 만든 거예요. 손 대표. 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뭐 이렇게 가식적으로 얘기합니까? 전혀 모르고 영향이 없고 영향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직감 맞습니까? 수많은 직감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파 진영에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단체들은 누가 급여를 주는 자리도 아니고 누가 임명을 해주는 자리도 아니고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서 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이름도 붙이기도 하는 겁니다. 네. 박성윤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제 오전 질의는 끝났고 김민전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네. 제가 사실 지난번 교육위 회의에서 이미 그 경과에 잠깐 서 계세요. 죄송합니다. 경과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뭐 여당 의원님들이 다 계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들을 국회 소통관의 기자회견을 주선했을 때에는 그들이 어떤 단체를 만든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전혀 한 바가 없고, 그러나 그 단체라는 이름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리고 나서 그 기자회견을 철회하는 그 기자들에 대한 철회문도 다 돌렸다라는 얘기를 이미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또 제 이름을 뭐 얘기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김민정 의원님. 네, 잠깐만요. 우리 김대식 의원님 먼저 하셨고. 네. 손효숙 대표님. 네. 아, 이거 질의를 그렇게 하시면 의사진행 발언이라서.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니 참 답답해서. 이따 질의 시간에 직접 하셔도 되고요.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네. 질의 시간. 박성준 의원님. 지금 제가 교육위원장이라서 수많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오전까지 제가 질의를 지켜봤는데 지금 손효숙 대표님한테만 질의가 집중됐는데 손효숙 대표의 뒷배에 대한 얘기가 아직 저는 어느 정도 지금 제보를 받았단 말이죠. 이따 오후 질의를 지켜보겠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손효숙 대표님 대통령과 대통령 내분과 통화한 적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그런 그러니까, 분들하고 통화를 합니까? 검찰총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까? 그건 확인하죠. 있을 수도 없는 네, 알겠습니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못 믿는 건 아니라 이제 여러 제보 중에 한 가지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오늘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오후 질의가 오늘 국회 본회의가 있는 관계로 오후 2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